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만든 법 하나가 오히려 역사상 최악의 범죄 조직을 치워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미국의 금주법 이야기입니다. 그 뼈아픈 실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요, 사회를 구하겠다는 그 좋은 뜻이 어떻게 미국 최악의 범죄 제국을 만들게 됐을까요? 정말 좋은 의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술은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범죄, 가정파괴, 이 모든 게 다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악마의 술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건 바로 여성 기독교 금주연맹 같은 단체들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아주 적극적이었죠. 이들은 손톱기로 술집을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술을 아예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힘이 된 거죠.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불을 붙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맥주 만들 곡물이 있으면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보내자. 이건 애국이었죠. 게다가 당시에 유명한 맥주 회사들이 대부분 독일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놈들 맥주를 마시지 말자. 이런 반독일 감정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금주법을 통과시킬 완벽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920년에 수정헌법 제18조가 통과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술이 금지됩니다. 고귀한 실험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법은 처음부터 아주 치명적인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자, 금주법이 뭐냐면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술을 만들고 옮기고 파는 모든 행위를 헌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한마디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려 했던 어마어마한 시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법의 운명은 바로 그 디테일, 그 허점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 허점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술은 마셔도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처방만 있으면 의료용 위스키를 살 수 있었고 교회에서 쓰는 와인도 괜찮았어요. 이게 그냥 작은 틈이 아니라 법 전체를 무너뜨린 거대한 구멍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허점을 가만뒀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파고들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약국이에요. 갑자기 다들 어디가 아픈지 의료용 위스키 처방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월그린 같은 약국 체인은요, 금주법 시대에 매장이 20개에서 무려 500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약국입니까? 사실상 합법적인 술집이죠. 자, 합법적으로 술을 구할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되는 암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마피아의 황금기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 시카고의 알 카포네가 있었죠. 카포네는 밀주를 만들고 캐나다에서 몰래 들여오고 이걸 시내에 쫙 유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장악하면서 시카고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혼자만 할 순 없겠죠. 라이벌 갱단들이 당연히 뛰어들었고 도시는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특히 1929년 성 밸런타인데이의 학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낮에 경쟁 조직원들을 벽에 세워두고 기관총으로 내 말 그대로 학살을 해버린 거죠. 미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이때 갱들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가 바로 토미건, 톰슨 기관단총입니다. 경찰이 가진 조그만 리볼버 권총하고는 화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됐어요. 이러니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거리가 진짜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렇게 어둡고 폭력적인 시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문화를 꽃피웠다는 겁니다. 금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짜릿하고 매력적인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법이 의도했던 건 뭐였죠? 도덕적인 사회, 술 없는 깨끗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요?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문란했던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밀 술집에선 재주막이 흘러나왔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 소위 플래퍼들이 거리를 활보했죠. 범죄는 줄기는커녕 미국 마피아라는 괴물을 낳았고요. 정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밤에는 스피크이즈라고 불리는 비밀 술집이 성행했다면 낮에는 또 의외의 것이 대박을 쳤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버드와이저 만들던 회사 같은 대형 맥주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순 없으니까 대신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좀 재미있는 부작용도 있었죠. 1920년대 말이 되면서 이제 금주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은 지켜지지 않고 범죄만 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고귀한 실험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대공황이 터지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정부는 당장 돈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들이 버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거죠. 암시장으로 줄줄 새는 돈을 합법적으로 걷어들이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지금이 바로 맥주 한잔하기에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금주법 폐지를 아예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은 당연히 열광했고 루스벨트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금주법을 폐지하는 수정헌법 제21조가 통과됩니다. 13년 동안 미국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이 고귀한 실험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합법적으로 다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걸 축하했습니다. 자, 이제 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갔습니다. 금주법은 미국 사회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뭘까요? 바로 조직범죄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밀주 사업으로 거대해진 마피아는 이제 금주법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도박, 매춘, 다른 불법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미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죠. 여기에 경찰과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막강해진 FBI 같은 연방기관의 권력, 이것들 모두가 금주법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결국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려던 하나의 법이 오히려 지울 수 없는 범죄 제국을 남긴 셈입니다. 이 선한 의도가 낳은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0년 전의 이 뼈아픈 실패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